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보기리 공부 다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번엔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하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갑자부터 시작해서 계유까지가 수레가 공망이고, 1번부터 10번까지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1번부터 이제 앞으로 20번까지 이제 할 거예요. 11번 갑술부터 시작해서 개미까지는 11번에서 20번까지는 수레가 공망이 아니라 신유가 공망이 돼요. 신유. 그러니까 신유가 공망이 되면 일주론을 놓고 과연 이 신유가 나한테 무엇이 되는지 대입해서 보면 이게 뭐 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식상이 되는 사람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육친 대입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게 항상 나는 늘 공허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는 이 금의 이 금 신유가 여기잖아요. 서쪽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일이고 결실이고 막 이렇게 되게 냉정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공망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가을에는 과일을 갖다가 안 된 놈하고 된 놈하고 다 엄숙하게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이 공망인 사람들은 정리정돈, 뭐 복잡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고, 이미 이제 금 서쪽에 있는 계절이 있을 때는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완벽한 거를 갖다가 추구를 하고, 또는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정리정돈이고, 냉철하고, 뭐 그런 쪽에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자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의 어떤 공허함,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냉정하게 해놓고도 가슴 아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볼 수 이제 있겠죠. 그리고 금이 이렇게 공망이 되는 사람들은 흑백 논리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이별이라는 이제 그런 걸 항상, 하게 되죠. 이분들은. 왜냐면, 좀 덜 익은 과일은 이제 등급을 나눠서 비품으로 보내고 잘 익은 것만 골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별이라는 것을 달고 있습니다. 자, 11번 이제 들어갈까요? 11번 갑술이에요. 항상 이 밑에 이 지지를 볼 때는 달, 계절, 그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빨라요. 그 다음에 같은 톨에도, 이거 지금 톨을 깔았거든요. 톨에도 건톤지, 봄의 톤지, 여름 톤지, 마른 땅인지, 젖은 땅인지, 그러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그저 굉장히 그 조토야. 바짝 말라있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여기 보니까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 이 지장간에 보니까. 신금, 정화, 그죠. 무토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감목이 살기는 지금 환경이 되게 좀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어요. 바짝. 이렇게 말라있으니까 사람이 바짝 마르다라는 것은 여유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물이 있을 때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화가 들어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특히 이제 물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여유롭다고 부드럽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다. 갑술이라는 이 자체가, 그쵸? 술토가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것은 정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도 어떤 사람은 감목이 정관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신금이 정관이 될 수가 있어요. 신금이 정관이 되는 사람도 더 정관입니다. 더욱더 정관이에요. 더더욱더 확실해요. 더더욱더 확실하다는 그런 개념. 왜냐하면 신금은 완벽한 거니까. 이미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과일이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게 없습니다. 이 신금은. 그 신금이 다시 씨앗으로 다시 내년에 있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질이 되면 안 되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되는 거.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를 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 전부 다 신금 성향이에요. 신금 성향. 그래서 이 갑목 일지들이 자기의 정관이 신금이기 때문에 갑목 사람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좋아 보여요. 의외로 엄청 까다로워요. 자기 관이 신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한다. 이게 이제, 그치. 저 신금은, 경금은 개혁을 하고 변형을 하고 뭔가 바꾼다라는 개념이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논할 때 그래도 조율이 되는 게 경금이에요. 신금은 얄짤없어요.
끝났어요. 이미 딱 끝난 거예요. 한 번 딱 명령 내리면 그냥 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딱 명령 내리면 아, 네 이러고 끝나야 돼요. 끝나고 바른 말을 잘해서 주변의 오해를 처리한다. 왜냐하면 정관이라서 그래요. 되게 합리적이죠.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나는 너를 공정하게 나는 너를 대하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직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갑이 조토에 앉아서 양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12운성을 봤더니 이게 양지거든요. 예. 기름진 것이 있으나, 그지? 술은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을의 조토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가을나무예요. 가을나무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갑술 일주에 특히 가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낙엽이 지금 막 이렇게 낙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름다우나 원래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낙엽이 알록달록 이렇게 있을 때는요, 어떤 게 코스모스 낙엽인지 어떤 게 단풍나무인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 사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낙엽인지 모르니까. 나는 확실하게 너는 단풍나무, 너는 무슨 나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되게 외로워요. 이 가을에. 그러니까 스산하게 바람이 샥 불면서 먼지가 싹 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여기 보니까 재성이 여기 있어요. 편제가 여기 있는데 못 먹는 재이면 못 먹는 흙이다 했어요. 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갖고. 그래서 못 먹는 재야.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마음은 그득한데 해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토는 겉으로 드러나면 산이고 능선이고 막 이러잖아요. 땅속에 있으면 이 무토가 뭐예요? 그냥 평야예요. 그리고 먼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무에 물기가 없고 바짝 말라갖고 먼지만 가로수야. 그러니까 이 바깥 매연하고 막 그런 먼지만 서먹하게 있는 나무야. 여기에 달린 과일은 우리 못 먹는 거야. 똑같아. 습토를 만나야 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얘가 살을 나면 어떻게 돼? 진토가 오든지 진술충을 때려갖고 진토가 오면 얘 간목이 잽싸게 진토로 가겠죠. 진토로 갖고 말라갖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배우자궁이라면 아유 바깥에 나가 들어온 년이 너무 이쁜 거야.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자 그리고 수로는 토이기 때문에 신용을 지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공정한 어떠한 그런 공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자기의 하는 일이라든가 그 사람 신용을 갖다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상관은 법을 갖다가 깨트려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신용을 갖다가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완전히 신용일이면 제가 여기다가 다이라고 써놨어요. 그냥 죽음이라고 써놨어요. 너는 신용을 잃으면은 다이다. 특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목들이 신용을 잃으면 다이예요, 다이. 죽음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들은 간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약속 한번 지키면 끝까지 그 약속을 갖다 실행하려는 마인드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기합토를 하는 거예요. 토, 신용. 자, 화계, 신앙심. 요거 화계죠? 진수충이 다 화계에 들어가잖아요? 종교. 개정하기 쉽다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개정할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조토다. 요거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갑술인데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이 나무 못 살아요. 대가리 다 타버려. 못 살아. 그러니까 쌍불한 거지 그때 되면. 이제 그런 걸 잘 보셔야 되죠. 자, 드디어 12번에 들어갑니다. 12번에 을해. 자, 을해라는 이 모습은요. 자, 을목은 뭐예요? 새잖아, 새. 부리, 낚시바늘, 그 다음에 바람, 그 꽃, 이래. 근데 해수가 밑에 있어. 이거 물이죠, 물. 바닷물이라 그러잖아요? 바닷물 위에 앉아있는 새. 그렇게. 물속에 있는 미역. 이렇게. 물속에 있는 미역. 여기. 근데 참 웃겨요. 해중에는 요 간목이 있어요. 해, 무, 갑, 임 이렇게 있잖아요. 정제, 겁제, 정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을에는
보이는 모습은 정제야. 정제. 자기 속마음은 정제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힘들갖고 싹 내 것을 만드는 게 정제예요. 오로지 내 것. 정의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겁재를 갖고 있어. 네 돈도 내 돈이고 남편아 네 돈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 돼. 이런 거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을목은 자기 밑에 뿌리가 간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좋은 거야. 간목은 괴로워요. 을목이 붙어갖고 간목은 괴롭다고. 형아는 괴로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인내심은 강하다. 자 여기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게 왜 그럴까? 을해라서 그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을목인 자체는요. 지엽이기 때문에 항상 옆으로 뻗어 나가고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지지에서 해수가 맨 마지막이에요. 자가 되면 그 다음 시간이 되고 다음 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으로 유출을 한다니까. 우리가 시간에서 달이 바뀔 때 해시하고 자시하고 요거 몇 분 상간에 1분 상간에 딱 그 이튿날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심은 허벌나게 강합니다. 감목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있으니까 무토가 정인이야. 그러니까 목국토를 해갖고 겁재로 정제를 갖다 누르면서 인내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근면성실하다는 것은 전부 다 이 정제하고 정인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을은 새, 해처 여기 다 나왔네. 그죠? 작은 공 여기 왜 작은 공이라고 나왔을까요? 선생님들 수레가 공망이고 수레 자리가 이 동그라미 하늘의 자리예요. 그래서 상의적으로 반지도 되고요. 동그란 공도 돼요. 그 동그란 거야. 동그란 거. 이렇게 동글동글. 의뢰가 살이 쪘으면 여자가 굴러다녀야 돼. 동글동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요거 작은 공 새가 바닷물에 앉았다. 물 위에 꽃, 미역 여기 다 써놨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해초도 돼요. 바닷속에 산호도 됩니다. 산호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되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말도 예쁘게 하고. 자, 지지의 마지막 글자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 놓은 거 있네요. 해가 이제 지지에 그치 해시가 제일 오늘의 마지막이고요. 자가 되면 지지의 그 이튿날이 돼버려요. 그 이튿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글자 자러 간다. 돈 꿔주면 못 받아요. 그 이튿날 가버렸으니까 지나가면 못 받는 거예요. 해수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남한테 돈 뜯길 일이 있어. 없으면 손에다 장을 지져라.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먹처럼 보이지만 뿌리 근이 있다는 것은 아주 투실한 간목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해중에 간목 이렇게 써놨고요. 을은 간목에 붙어 있다. 아주 튼튼하죠? 갑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은목이 감아갖고 갑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근데 을은 그러니까 그거 같아. 오리하고 왜 백조 같은 거야. 밑에서 이러고 겉으로는 우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을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해자축월에 이렇게 태어났고 위에가 천간에 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비를 맞고 있는 형국이라고 봤을 때 선생님들 봐봐. 어머 너는 저기 뭐야 병호달이 되면 화가 들어오면 정말 좋아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선생님들 생각해 보셔야 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역이 바깥에 나오면 미역이 살아야 죽어요. 미역은 햇볕 보면 금방 죽어요.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지초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음지초로.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바깥에 나와서 살면은 그쵸 산호라든가 미역이라든가 바닷속에 있는 이 해초들은요 바다 위로 올라와서 바깥에 햇빛을 받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그런 것도 선생님들 생각 한번 해봐봐. 아주 재밌게 통변이 됩니다.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 한겨울에 뭐 그치? 병호일주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안 좋은 걸로 보잖아요. 사패 뭐 이러잖아. 안 좋은 걸 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특히 여자가 이렇다. 굉장히 그죠? 애처롭잖아요. 을은 낚싯바늘이고 낚아챈다. 이 을은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요. 몸도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수생목을 받아서 옆으로 번져간다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인맥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요. 영업도 엄청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수를 깔았으니까 무역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수레는 천라지망에 있기 때문에 해외도 됩니다.
해외도 되고요. 거기가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신살로 봤을 때 거기가 역마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역마살. 그러니까 역마살은요, 지살은 내가 가는 거고요. 확정돼서 내가 나가는 거고, 역마살은 주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살은 내가 확장해서 나가는 거고, 내가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역마살은 주변 상황에서 내 타이틀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얼마만큼 좋은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뒤지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바로 역마살입니다. 역마살. 그리고 역마살이 이게 그 수레 자리가 만약에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망가지고 빠르게 저지리를 하고 빠르게 망가지는 게 이 수레 자리야. 그러니까 수레 자리가 천라자명이라 그래서 하늘에 어명이 떨어질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해도 그렇고 해는 저기 인사신에는 역마성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가죠. 그러니까 잘 이게 보셔야 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정인이라서 성격이 예민하고 직감력이 있고 논리적이다. 이 전부 다 정인입니다. 정인. 더군다나 정인이 또 수정인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안정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안정감도 있고 받아들인다는 개념도 있지만요.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끈기, 인내, 노력, 그런 게 전부 다 인수예요. 그런 게 다 수입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밤에 잠을 자는데 얘는 밤에 잠을 안 자요. 우리가 밤에 잠자면서 막 물속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쌤. 그러니까, 수생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자월이라든가 추월이라든가 해월이라든가 이렇게 밤중에 태어났는데 겉으로는 우아하게 있다라면 나름대로는요, 엄청난 시련을 갖다가 겪으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으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 보니까 음지초자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남들처럼 막 확 드러나고 그렇게는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뭔가가 갖춰져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음지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한 그런 걸 다 버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난 너무 행복해. 나는 물속에서 나는 오리발이야. 나 열심히 난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면 행복이 그득하게 올라와. 다 버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 다음에 예체능에 소질이 있다.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아가씨들이 요런 쪽에 오잖아요. 거의 그림이라든지 이 을은 붓이에요. 붓이에요. 을은 붓이거든요. 손끝에 감각이 있는 게 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작가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만드는 거라든가 촉감이 굉장히 있어요. 새가 날아갈 때 방향을 보고 날아가요. 걔네들 촉감으로 날아가요. 새는 방향 몰라요. 근데 새는 그럼 어떻게 그런 방향을 할까? 바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 때 아 이게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내가 강남으로 날아가야 되겠다. 아 이쪽은 뭐 동풍이 부는 거라. 새가 그래서 을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래서 바람을 보고 방향을 알고요. 촉감을 보고 방향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갑 없으면 조금 힘든다라기보다 갑을 좋아해요. 그 왜 좋아하냐? 새가요 새집을 갖다가 지을 때 거의 보면 그 감목나무 옆에다가 꼭 이렇게 짓는다니까. 꼭 그 위에다가 그치 깨 꼭대기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갑하고 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한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질 때도 꼭 큰 나무 밑에 짓더라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보면 제비집 같은 거 보면 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벽에다가도. 그럼 꼭 높은 곳에 갖다 짓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높은 곳에 상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을도 거의 상향성이 얘 감아갖고 올라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무토를 갖다가 무찌르고 넘나드는 게 그쵸 이 을목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다. 이거 을은 바람입니다. 바람. 을은 바람이고 또 을은 감각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소리만 좀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좀 그렇거든요. 감각이 있고 첫째 몸도 유연하고 말을 잘하고 예체능의 소질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면 강의도 할 수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영어 파트가 많이 들어가요. 이 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굉장히 있어요. 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나쁜 얘기는 이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나쁘다라면
아까 얘기한 게 음지초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도 노력한 것만큼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는 갑이 있어야 산이 너보다 좀 높은 사람, 안 그럼 너의 친구, 네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인맥관계를 잘하면 너는 충분히 갑목의 발판을 받아서 그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인맥관계가 최선이고 인맥관계를 잘해야 돈도 모아진다. 결국은 그게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 예쁜 그치 꽃. 그러니까 이게 연못에 있는 꽃이잖아요. 연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예뻐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번부터 들어갈게요.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기니 물러갈게요. 여기서 꺼내갖고 줘야지.